선생님들 타당도하고 신뢰도 잠깐 볼게요. 선생님들 앞에 잠깐 보시고, 타당도가 뭐죠? 밸리더티 영어로 타당도가 뭐야? 한마디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시험장 들어갔어요. 네? 기업 진단 지도라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자 시험이 나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아랍어 시험이 나왔어요. 아랍어 문제가. 그러면 당황해 안 해? 무슨 이런 시험 문제가 다 있어.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실제로 뭐야? 시험 구성이, 시험 이론이, 내용이 따라해봐. 이게 타당해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합리적. 우리가 내가 공부한 만큼의 어떤 범위에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오면 어때? 어떤 말 하죠? 야, 이것도 이런 시험이 다 있어. 이거 타당하지 않잖아. 이런 얘기 하죠. 그겁니다. 그럼 신뢰도가 뭐냐? 신뢰도. 신뢰가 reliability인데 뜻이 뭐야? 신뢰도. 에? 일관성이어야 되죠? 일관성. 뭐라고? 일관성.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떤 테스트, 어떤 시험을 봤는데 뭐 수학시험 봤어. 중간고사 때 본 수학시험이 30. 그다음 기말고사 때 수학시험 본 게 90이야. 그 선생님이 이제 불러서 뭐라고 해? 너 저거 중간고사는 점수가 30인데 이번에 90이네? 너무 컨닝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면 누군가가 저를 테스트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괜찮게 가르치네.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못 가르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검사자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평가자마다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럼 어때? 일관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신뢰도는 누가 평가하더라도 아니면 오늘, 내일, 모레 평가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수학을 잘할 수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 그래서 신뢰도는 뭐다? 일관성. 다시 한번. 신뢰도는 뭐야? 일관성. 이거요. 한마디로. 그럼 타당도는 뭐야? 타당해야 돼. 말 그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우리가 신뢰도 하니까 신자가 뭐 가드라는 뜻은 아닐 거야. 그죠? 가드. 믿을만한데, 믿을만한 거는 사람이야? 아니면 신이야? 그나마. 그쵸. 사람은 좀 간사하잖아요. 신은 믿을만하다. 그래서 신뢰도는 뭐야? 신은 일관성이 있다. 말 되잖아. 사람은 가변적이야. 왔다 갔다 해. 달면 삼키고 쓰면 됐잖아. 근데 신뢰도는 뭐야? 일관성입니다. 타당도는 뭐라고? 타당해야 돼. 타당해야 돼. 근데 어떤 게 타당해? 뭐 내용이 타당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뢰도가 일관성인데 보통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때 수학 30점 맞은 애가 기말고사 때 갑자기 90이 되는 확률이 많지 않죠. 갑자기 그러면 선생님들이 불러서 너 혹시 컨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기분 나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신뢰도가 이제 일관성인데 일관성을 한번 찾기 위해서 어떤 얘기가 있냐? 지금 방금 했던 게 뭐였어요? 쿠더, 리차드슨 공식 20. 요거 하나하고 그다음 맨 하단에 보시면 그 반분 신뢰도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반분 신뢰도. 그 다음에 크롬바우 알파. 선생님들, 우리 시험 문제가 20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20문제.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제 문제 테스트를 20번까지 해보지 않고 반 나눴어. 반 나눴어. 반분법.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춘 걸 동그라미 쳐보니까 한 8개 맞았어요. 8개. 그 다음 11번부터 20번까지 또 테스트를 해보니까 요번엔 3개 맞았어. 근데 이게 같은 시험이야. 같은 내용인데. 이러면 일관성이 있어 없어요? 떨어지죠. 너는 앞에 1번, 10번 시험 문제 풀어본 거 8개인데 뒤에는 보니까 3개야. 그럼 어떤 얘기해? 너 앞에 있을 때는 누구 거 컨닝한 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신뢰도가 떨어져. 그래서 신뢰도를 따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냐? 오늘 시험 보고 내일 시험 보고 모레 시험 보고 해서 시험 점수가 일관성이 있으면 신뢰도가 있는 거지. 근데 어제 오늘 내일 시험 본 게 점수가 다 달라. 이럴 수도 있지만 당일날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시험 문제를 반 딱 나눠가지고 요거 테스트 해보고 요거 테스트 해보는 경우도 있어. 그럼 금방 측정할 수 있겠지. 여기 뭐라고? 반분법이야.
뭐라고? 반분 신뢰도. 그러면 아니면 재시험이 뭐야? 재시험.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내일 또 본다. 이게 재시험법이야. 그럼 신뢰도를 알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재시험법은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뭐 한다? 반분법. 근데 요거 말고도 뭐 있어? 지금 나와 있는 크롬바우 알파. 그 다음에 쿠더 리차드슨 공식이 있어요. 이제 외울게요. 신뢰도가 뭐라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럼 가장 일관성을 따지기 좋은 게 뭐야? 재시험법이죠. 재시험법. 시험을 여러 번 보는 거야. 여러 번. 봐서 점수가 일관되게 나오면 야, 그래도 몇 점이다. 믿어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야? 시험지 반쪽에서 하는 게 뭐야? 반분법. 근데 그건 외우기가 쉬운데 그거 말고 뭐가 있다? 쿠더 리차드슨 공식 20. 그 다음에 크롬바우 알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맨 상단 또 읽어주세요. 크롬바우 알파 개수가 0.6 이상, 엄격하게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결과값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그 밑줄에 한번 쳐볼게요. 크롬바우 알파에서 0에서 1 사이인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된다. 그 부분은 암기할게요. 크롬바우 알파. 그러면 지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63번에 3번 지문 다시 보죠. 앞으로 가서 문제 볼게요. 쿠더 리차드슨 공식 20은 검사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여기 뭐가 나왔어요? 일관성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항들 간에 여기 점수는 8개, 여기 점수는 3개야. 그러면 어때? 야, 여기는 잘 봤는데 여기 못 봤다. 이게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관성이 다른 말로 뭐였어요? 신뢰도죠, 신뢰도. 뭐라고? 신뢰도. 그래서 신뢰도는 다른 말로 뭐야? 내적 일관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관성을 알려준다. 그러면 일관성을 알 수 있는 게 어떤 게 방법이 있다고? 재시험법, 또 반분법, 또는 뭐야? 쿠더 리차드슨 공식 20, 또 크롬바우 알파 총 4가지 암기할게요. 일관성, 신뢰도를 알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외워볼게. 뭐 있다고? 재시험법, 또 반분법, 또 쿠더 리차드슨 공식 20, 그 다음에 크롬바우 알파 요 4가지를 암기할게요. 내적 일관성을 알 수 있는 게 신뢰도 시험이죠? 신뢰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재시험법, 또 반분법, 또 쿠더 공식, 그 다음에 크롬바우 알파 이렇게 4가지를 암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또 참고 3 넘어갑니다. 참고 3은 좀 길게 써있지만 제가 바로 설명할게요. 거기 보시면 일단 거기 중요한 말이 뭐가 있냐면 내적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앞으로 좀 가볼게요. 147페이지 하단의 해설 타당도 147페이지 앞에입니다. 문제 밑에 타당도 밸리더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민아 선생님 내적 타당도 internal validity. 내적 타당도는 연구나 실험에서 독립변인 원인이 종속변인 결과에서의 관찰된 변화를 일으켰음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얼마나 잘 통제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가해 변이는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가외 변이는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밑줄. 그 다음에 내용 보죠. 첫 번째가 뭐야? 내용 타당도. 검사는 문항들이 측정하는 자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이 안면 타당도 일반인 수검자가 문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내용 타당도는 내용이 타당하냐 그 말이죠. 거기서 보시면 내용 밑줄 한번 쳐볼게요. 앞면 타당도는 일반인 이게 중요합니다. 수검자.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보는 사람이죠. 수검자가. 선생님들 시험장 들어가서 나올 때 그 교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기다린 사람이 있어. 만약 자식들이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와. 뭐 대학 입시 보고 나왔어. 근데 애가 막 울상으로 나와. 그럼 어때? 저 새끼 시험 못 봤네 이러죠. 근데 만약에 막 웃으면서 나와. 엄마 아빠한테 막 웃으면서 달려. 그럼 어때? 뭐 잘 봤나 보다 이러죠. 그러면 울상으로 나오는 사람은 이제 어떤 표정으로 나오는 거야? 아,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개판이야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타당도가 사람들이
전문가가 타당도에 대해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험을 보는 사람들, 수험생 또는 수검자가 평가해서 이거 시험 문제 타당한데? 타당하지 않은데?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면, 누구의 페이스를 보는 거야? 시험을 보는 사람들, 수검자,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평가한다. 그 다음 3번 준거 타당도. 준거 타당도. 다른 말로 기준 타당도죠. 예. 검사가 직무성과나 학업성적 등의 특정 활동량의 준거를 얼마나 잘 예측해 주는지의 정도. 얘가 시험 문제에서 계속 나오겠죠. 그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동시타당도. 동시타당도. 공인타당도. 네. 검사와 증거를 동시에 측정하여 두 점수 간 상관계수 측정. 예언타당도, 예측타당도.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일정 기간 후 증거를 측정하여 두 점수 간 상관계수를 측정. 네. 그 다음. 4. 구성타당도, 네. 구인타당도. 측정하고자 하는 심의적 구상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의미. 네. 수렴타당도. 신개발 검사와 비슷한 기준 검사의 상관계수 측정.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수렴타당도가 높다. 상관계수가 무슨 말이야? 서로 상관성이 있다는 거죠. 상관계수라는 말은 상관성이 있는 걸 따지는 건데 상관성이 높을수록 어느 한 곳으로 수렴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모인다 이 뜻이죠? 또 읽어볼게요. 변별타당도. 변별타당도. 신개발 검사와 다른 구성 개념의 기준 검사의 상관계수 측정.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변별타당도가 높다. 네. 요인 분석법. 문항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문항들로 묶는 방법. 거기에 보시면 구성 타당도가 이제 이론적 구성이거든요. 거기다 하나 써볼까요? 이론이라고 써볼게요. 뭘 구성한다고? 이론을 구성하는 건데, 이 구성 타당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수렴 타당도, 또 변별 타당도, 또 요인 분석법. 특히 요인 분석법이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 어디 들어간다고? 구성 타당도에 들어가는 거야. 또는 구인 타당도인데, 우리가 이론적 구성을 할 때 상관관계를 볼 건데, 상관관계가 높다.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면은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다 알죠. 그 아리랑 노래를 들으면 어때? 마음이 좀 뭉클해질 때가 많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관관계가 높단 말이야. 상관성이 있으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그럴수록 어느 한 그 감정으로 수렴하죠. 근데 만약에 아리랑 노래를 틀었는데 미국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들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어때? 서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았을 때는 어때? 변별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높다 이런 말은 뭐야? 서로 상관관계, 서로가 끌린다. 상관성이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서로 뭉친다. 수렴 타당도 높다 이런 뜻이고, 상관계수가 낮다. 그 서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하고 뭐 아프리카 아니면 저기 뭐 러시아 뭐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앉아 있는데 뭐 눈물도 안 흘리고 뭐 가슴도 뭉클한 게 없어.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뭐 상관이 없네. 변별력이 생기는 거죠. 요렇게 좀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준거 타당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준거 타당도. 다른 말로 뭐야? 기준 타당도죠. 두 가지가 있어. 동시 타당도하고 예측 타당도. 요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험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사를 했죠. 어느 회사에 이제 수험생으로 응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수험생에서 입사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합격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험생일 때 점수가 뭐 1등, 2등, 3등 했어. 근데 1등, 2등, 3등으로 한 사람이 이제 입사를 했는데 이 등수대로 실제 일을 등수가 높은 사람이 더 잘하더라. 이럴 수 있겠죠. 등수가 낮은 사람은 좀 못하더라.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예측하는 거야, 예측. 예측 타당도 같은 경우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의 모습과 점수와 시험 후의 점수가 서로 일치하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뭐야? 예측 타당도고. 그 다음 동시 타당도는 뭐냐면 이미 입사한 사람들의
입사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테스트래, 테스트. 시험 보는 거야. 입사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시험 봤어. 시험 봐가지고 시험 점수가 1등이냐 3등이야.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지.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실제 일도 잘할까? 이걸 따져보는 거야. 다시 한번 시험 점수, 이게 시험 점수만 높고 실제 일하는 건 잘 못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입사한 사람을 가지고 시험 봤는데 이 사람이 1, 2, 3등을 했는데 1등한 사람이 실제 일을 잘할까? 아니면 시험만 잘 보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걸 알아보는 거야. 이게 뭐라고? 동시타당도. 그러니까 동시라는 말은 뭐야? 동시에 입사한 사람들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타당도를 따져보는 게 뭐야? 예측 타당도고, 시간 차이가 거의 없이 동시에 따져보는 게 뭐라? 동시 타당도. 이 두 가지가 다른 말로 보다 기준 타당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타당도를 열심히 배웠는데 타당도의 종류가 크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 내적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가 있어요. 앞에 잠깐 보시고,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속담에서 콩 심은데 뭐가 나와? 콩 심으면 콩나물이 나와야죠. 그렇죠. 원인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 결과가 있는 거죠. 봐봐, 원인과 결과. 이걸 원인을 멋있게 뭐라 그래? 독립 변인. 그 다음에 결과를 뭐라 그래? 종속 변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원인과 결과를 많이 들어봤어. 원인이 있으니까 콩 심었으니까 콩 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멋있게 뭘로 바꿔? 독립 변인이라고 바꿔서 내요. 이걸 뭐로 한다고? 종속 변인. 콩 심으면 콩 나온다. 원인과 결과. 이건 쉽죠. 그럼 뭐라 그래?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암기해봐. 독종입니다. 독종. 독종이네. 콩 심으면 콩 난다. 원인과 결과. 다른 말로 뭐야? 독종. 한 번 더 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나온다. 원인과 결과. 독종. 이렇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따지는 게 뭐야? 내적 타당도입니다. 뭐라고? 내적 타당도. 그럼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는 요거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다른 말로 일반화. 뭐 한다고 얘기한다고? 일반화. 제너럴리제이션, 일반화. 무슨 얘기냐? 실험실에서 선생님들, 우리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번 했어요. 실험실에서 하는 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약간 다른 변수를 다 통제하고 오늘 실험실에서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신약 개발할 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보통 쥐 실험 같은 많이 TV에서 본 적 있죠. 쥐에다가 계속 유익한 걸 먹였어. 대표적으로 막 이제 콩을 먹인다. 콩을 먹였을 때 쥐가 생육에 어떤 일이 생길까. 근데 쥐한테 계속해서 안 좋은 거를 공급해. 뭐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안 좋은 약, 마약 같은 경우를 계속 공급을 했어. 그럼 쥐가 며칠 만에 이렇게 병들까, 이런 걸 테스트한다고 할게요. 원인을 두고 그 결과를 따져보는 거죠. 봐봐, 원인과 결과. 여기 뭐야? 내적 타당도. 그러면 실제 콩을 줬을 때, 콩을 계속 주니까 아이가, 쥐가 어떤 변화가 생겼어. 근데 그거를 실험실 내에서 했는데 실험실 밖에, 그러니까 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적용했을 때 사람도 그런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뭐야? 외적 타당도. 이게 뭐야? 일반화입니다. 실험실에서 따지는 게 뭐라고? 내적 타당도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원인을 딱 주입해가지고 결과 따져보는 게 뭐야? 내적 타당도고, 그런 내적 타당도가 실제 밖에, 그 실험실에서 있는 실험하는 쥐 말고도 밖에 대상, 실험실을 떠났을 때 일반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줄까? 이게 뭐야? 외적 타당도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외적 타당도가 뭐라고? 일반화. 그럼 우리가 타당도에 보시면은 용어가 지금 좀 어려운 게 3개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타당도가 뭐라고? 타당하냐? 2가지가 있다. 내적 타당도. 콩 심으면 콩 나오냐? 뭐야? 내적 타당도.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가 있냐? 뭐야? 외적 타당도. 신뢰도는 무슨 말이야 또 이건? 실험한 거 결과가 한 번 한 실험이 다음 실험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냐 안 되냐? 뭐야? 신뢰도가 바로 이거죠. 일관성입니다.
한 번 더. 타당도는 뭐라고? 타당하냐? 근데 사람들이 시험 딱 끝나고 나와서 밖에 나올 때 막 표정이 안 좋아. 그 무슨 말이야? 야, 문제가 너무 내가 공부한 거가 달라. 그럼 어때? 표정이 안 좋겠죠? 그런 거 뭐라 그래? 안면 타당도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타당하냐 그런 말입니다. 그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해봐. 내적 타당도가 뭐야? 원인과 결과. 다른 말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고 그렇게 타당도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하는 거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일반화 밖에 나가 실험실 밖에 나가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냐 이게 뭐야? 외적 타당도다. 다른 말로 일반화죠. 신뢰도는 뭐라고? 일관성. 어제, 오늘, 내일 점수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3 갈게요. 참고 3. 참고 3에 보시니까 거기 표가 밑에 있죠. 표 보세요. 구분에 뭐 있어요? 진실험. 다른 말로 진짜 실험실에서 한 겁니다. 뭐라고? 진실험. 그 다음에 준실험은 뭐야? 실험실은 아니지만 실험실에 준해서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실험은 무슨 말이야? 실험실을 떠나서 밖에서 한 거죠. 그러면 내적 타당도라고 좀 표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내적 타당도가 무슨 말이야? 원인과 결과. 다른 말로 뭐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관계를 따지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는 건데 가장 내적 타당도가 높은 것이 뭐다? 진실험이야. 진실험. 그러면 실험실 밖에 있는 게 뭐였어 아까? 비실험이죠? 비실험은 어때?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가 좀 힘들죠. 실험실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가 가장 높다? 외적 타당도가 가장 높다. 그 부분 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실험에서 출제가 되는 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원인과 결과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진짜 실험실, 다른 말로 진실험이야. 그래서 우리가 진실험은 뭐가 높은 거야? 내적 타당도가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밖에 있으면은 비실험에서도 비실험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실험실 밖을 떠난 거지? 실험실 밖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아까처럼 우리가 쥐한테 콩을 계속 주입을 시켰어. 쥐한테. 그랬더니까 아이가 무슨 뭐 당뇨가 뭐 없어지고 막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어. 그럼 그런 실험 결과를 한 거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뭐가 높은 거야? 통제했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높은 것이고 근데 그거를 밖에 일반화 시켜가지고 실험실 밖을 떠났어. 실험 떠나가지고 밖에서 이제 해보니까 실제 그런 일이 생겼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 대단한 결과죠. 콩을 많이 먹으니까 당뇨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치면은 뭐가 높은 거야? 외적 타당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그 부분 진실험은 뭐가 제일 높아? 내적 타당도. 비실험은 외적 타당도.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거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외적 타당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좀 볼게요. 양철모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외적 타당도, external validity.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 밑줄,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한마디로 뭐라고? 일반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하는 결과를 가지고 실험실을 떠나서도 그럴 수 있냐? 일반화죠. 즉 실험 결과가 독립 변수로 인해 나타난 종속 변수의 변화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했을 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 타당도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그 외적 타당도가 가장 높은 것은 진실험이다, 비실험이다. 네? 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외적 타당도가 가장 높은 것은 진실험이다, 비실험이다. 실험실 밖에서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냐를 따져보는 거죠. 이게 비실험이란 말이야. 그다음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상충관계를 상충관계가 뭐야? 서로 반대죠? 트레이드 오프 이런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는 뭐야? 반대로? 아까 그 표를 보세요. 표. 참고 3회. 반대가 아닌가? 내적이 높으면 외적이 어때? 낮고 또 외적이 높으면 내적이 낮죠? 무슨 말이야 우리가? 내적 타당도가 뭐였어요? 실험실 안에서만 한 거죠? 실험실 안에서. 그래서 내적과 외적은 서로 반대입니다.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가짐으로 두 유형의 타당도를 동시에 높일 수는 없다. 내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외적 타당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내적 타당도가 변인들을 최대한 통제해야 한다면 외적 타당도는 변인들을 최대한 풀어놓아야 하므로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단일 실험 사례는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거기 색깔펜까지 칠할 것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무슨 관계다? 상충 관계다.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은 뭐가 높고 내적 타당도가 높지만 외적 타당도는 낮고 비실함은 내적은 낮지만 외적 타당도 높다.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 했는데 문제 한번 읽어보죠.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63번 다시 조진희 선생님 읽어볼게요. 1번 내적 타당도는 실험에서 종속변이는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내적 타당도는 아까 뭐였어요? 원인과 결과. 종속변인가? 독립변인이죠? 읽어볼게요. 천천히. 내적 타당도는 예. 실험에서 종속변인의 변화가 독립변인과 가외변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하는 정도다. 뭐가 틀린 거야? 내적 타당도는 뭐야? 콩 심은데 콩이 나오냐를 따져보는 거죠? 선생님들, 내적 타당도가 뭐라고?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겼냐 따져보는 게 뭐라고 이게? 내적인 타당도라니까. 그 말로 이제 바꿔봐. 어떻게 고치면 돼? 내적 타당도는 실험에서 무슨 변화가? 독립 변인, 원인의 변화가 어디에? 종속 변인의 영향. 다시 한번. 이게 좀 지문이 주어가 뭐야? 아니 지금 지문이 주어가 뭐야? 종속 변인의 변화가죠? 얘가 주어네. 그러니까 결과가 이란 말이죠? 바꿔볼게요. 종속 변인이 무슨 말이야? 결과의 뜻이잖아. 그래서 결과의 변화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독립 변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한 정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가외 변인은 뭐 해야 돼? 가외 변인은 통제의 영역이죠? 통제. 무슨 말이야? 내가 콩 심은데 콩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 끼어드는 게 생겨. 끼어드는 거. 가외 변인. 콩 심은데 콩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막 갑자기 끼어들어서 누가 갑자기 팥을 심었어. 아니면 녹두를 심었어. 그러면 콩 심은데 콩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해? 끼어들어가지고 갑자기 콩 안에다가 콩을 집어넣지 않고 팥이나 녹두를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콩이 안 나오겠지? 선생님들은 씨앗 심으면 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팥이나 녹두 심으면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콩이 나오나 확인하는 건데, 뭘 심어야지 콩이 나와?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외 변인은 어때? 통제해야 통제. 이건 통제 변인이야, 통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내적 타당도는 실험에서 종속 변인의 변화, 결과의 변화가 누구 때문에 생겨야 돼? 독립 변인 때문에. 그럼 뭐가 틀린 질문이야? 거기에 과외 변인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맞게 고치면 어떻게 돼야 돼? 내적 타당도는 실험에서 종속 변인의 변화가, 다른 말로 뭐야?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어떤 원인 때문인지를 알아보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독립 변인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한 정도다. 이렇게 써야 되죠. 과외 변인을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구할 때는 역균형화 카운터 블렌싱을 실시한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거기 써있죠. 신뢰도라고. 신뢰도가 아까 뭐였어요? 일관성이죠. 선생님들 신뢰도가 뭐라고? 그러니까 일관성의 종류 중에 하나가 검사, 재검사 신뢰도인데, 검사해보고 다음 검사 또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점수가 일정하게 나오면 신뢰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역균형화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야? 순서를 서로 바꿔서 내는 거죠. 다시 한번 아까 역균형화 뭐였어요? 전부 다른 순서로 참가자마다 받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때문에? 내적인 타당도를 왜곡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뢰도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내적 타당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내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가 아까 뭐였다고? 원인과 결과. 콩 심은데 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곡될 수가 있어요. 왜곡. 내적 타당도가 왜곡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라고? 역균형하다. 다시 한번. 내적인 타당도. 콩 심은데 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고? 역균형화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아까 했었고 4번도 읽어보죠.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는 동일한 타당도이다.
아니, 거기 보시면 영어도 다르지 않아요? 컨텐트 밸리디티, 내용 타당도,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 그 내용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국어 시험 보는데 갑자기 뭐 아랍어를 물어보거나 일본어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타당한가 그 뜻이고요. 안면 타당도는 무슨 말이었어요? 수검자.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들이 시험 보고 나서 아 이거 문제 괜찮네 안 괜찮네 이렇게 타당도를 따주는 거죠.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다음 5번. 실험실 실험보다 준 실험에서 통제를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준 실험은요, 실험실 실험에 준해서 하긴 하지만 통제를 많이 하는 건 뭐야? 실험실 실험이겠죠? 다른 말로 뭐야? 진실험. 레버러터리 익스페리먼트가 실험실 실험, 다른 말로 뭐야? 진실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진실험이 가장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이 아까 역균형화하고 쿠더 리처슨 공식인데 쿠더 리처슨 공식 20은 아까 우리가 신뢰도 따지는 건데 신뢰도가 뭐였어요? 접으시고 신뢰도가 뭐였어? 일관성. 어제 점수가 90인 사람은 오늘 시험 봐도 90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 내일 시험 봐도 한 90 나와야 되죠. 그 다음 어제 50인 사람은 오늘 시험 봤을 때 어때? 뭐 한 50, 60, 70, 60. 그 다음 내일 시험 봐도 한 50, 60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게 신뢰도인데 신뢰도를 따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시험 재시험법, 또 반분법, 그 다음에 쿠더 공식, 그 다음에 크롬바우 알파. 잠깐 접으시고 신뢰도가 뭐라고? 일관성이야. 어제 시험 봐도 오늘 시험 봐도 내일 시험 봐도 점수가 비슷해야 돼. 이게 뭐야? 일관성, 신뢰도죠. 시험 재시험법, 또 아니면 반 나눠서 보는 게 뭐야? 반분법, 또는 지금 방금 했던 게 뭐야? 쿠더 공식, 또는 크롬바우 알파. 이 네 가지 기억하시고 또 특이한 게 이제 역균형화인데 역균형화는 아까 뭐였어요? 내적 타당도를 왜곡할 때 원인과 결과를 왜곡할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는 뭐였어요? 실험실에서 보통 하는 건데 봐.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구나. 이거 알아보는 게 뭐야? 내적 타당도. 거기에서 가해 변이는 뭐야? 통제해야 되는 거야.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끼어드는 거니까. 이 정도 이해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고난도다. 올해 시험도 쉽지 않게 나올 거니까 내용을 충실하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대충 공부하시면 아예 손도 못 대. 손도 못 댄다니까. 손은 대봐야지 시험장 갔는데. 크롬바우 알파 이게 뭐였어 아까? 신뢰도가 뭐야? 일관성. 어제 시험 본 거도 90, 오늘도 한 91, 내일도 한 93 이렇게 되면 일관성 있는 거죠. 여기 뭐야? 시험 재시험법 또는 뭐야? 반분법 또는 쿠더 공식 그 다음에 크롬바우 알파 이렇게 네 가지는 중얼중얼 암기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콩 많이 먹으면 당뇨가 좀 떨어지나요? 그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건데 사람한테 적용하니까 그렇다. 이게 뭐였어 아까? 외적 타당도.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하는 게 뭐야? 내적 타당도야. 콩을 씹어보니까 콩 나오나 확인하는 게 뭐야? 내적 타당도고 그 실험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일반 사람들한테도 적용하니까 쥐 말고도 사람들한테도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 일반화시킬 수 있다. 이게 뭐야? 외적 타당도입니다. 일반화가 뭐라고? 외적 타당도.